2019년 3월 15일 새벽 3시 나는 평양 지하 30m 벙커에서 서울의 한 은행 서버에 접속했다. 5천억 원. 내 손가락 하나면 김정은의 계좌로 들어간다. 화면에 메모 하나가 떠올랐다. 딸 백혈병 치료비 모으는 중.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 순간 옆에서 총성이 울렸다. 내 동료가 바닥에 쓰러졌다. 명령 불복 중. 다음은 내 차례다. 나는 그날 선택해야 했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1994년생. 평양 중구역 출신.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미쳤던 아이였다. 아버지는 과학원 연구원이었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괜찮은 편이었다. 아버지 덕분에 컴퓨터를 일찍 접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전국 학생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렸다. 나는 1등을 했다. 여학생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1등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1등, 대학 입학 후에도 1등. 교수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솔직히 나도 우쭐했다. 이 나라에서 여자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니까. 2016년 12월 17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대학 기숙사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섰다. 정장 입은 남자 셋이 내렸다. 동무 박현주. 우리와 함께 가시오. 짐 쌀 필요 없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차에 탔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못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다. 3시간을 달렸다. 산속 깊은 곳. 군부대도 아닌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 철조망과 감시탑.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30m를 내려갔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그곳엔 180명의 청년이 있었다. 대부분 남자였다. 여자는 나를 포함해 12명 뿐이었다. 모두 내 또래. 모두 눈빛이 똑같았다. 혼란과 두려움. 교관이 앞에 섰다. 동무들은 오늘부터 121국 소속이요. 조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가 되는 것이요.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벽에 걸린 붉은 글씨. 우리는 키보드로 싸운다. 우리는 총성 없이 승리한다. 첫날 밤 옆 침대 동료가 속삭였다. 언니 여기가 영광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감옥인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흘 뒤 그 친구가 사라졌다. 교관이 말했다. 타령 씨도 총살 처리했소. 나는 그날 깨달았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리고 나가는 방법은 2가지뿐이었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훈련은 지옥이었다. 아침 6시 기상, 30분 체조, 7시 식사, 8시부터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 우리는 해킹을 배웠다. 남조선 시스템을 뚫는 법, 미국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법, 중국 방화벽을 우회하는 법. 교관들은 능숙했다. 그들도 한때 우리 같은 학생이었을 것이다. 나는 빠르게 배웠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실력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6개월 만에 1조로 편성됐다. 최정예 12명. 우리 조 목표는 남한 금융권이었다. 조장은 김동강. 나보다 4살 많은 오빠였다. 동강 오빠는 과묵했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다. 그리고 나를 동료로 대해줬다.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낮 없이 코드를 짰다.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상의 은행을 뚫었다. 성공하면 칭찬, 실패하면 기합. 어느 날 동강 오빠가 말했다. 현주야, 너 남한 드라마 본 적 있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USB 하나를 건넸다. 몰래 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봤다. 제목은 도깨비였다. 화면 속 서울은 너무 화려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 자유롭게 웃고 있었다. 거리는 깨끗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이게 선전물이 아니라면,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거짓이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동강 오빠가 물었다. 어땠어? 나는 말했다. 오빠 이게 진짜예요.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구나. 우리가 누구를 해킹하는지. 2017년 7월. 우리는 첫 실전에 투입됐다. 목표는 남한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다. 나는 떨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3일간 밤을 새웠다. 보안망을 뚫었다.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랜섬웨어를 심었다. 엔터키를 눌렀다. 공장 전산망이 마비됐다. 교관이 박수를 쳤다. 장하다 동무들. 첫 전가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이틀 뒤 동강 오빠가 신문을 보여줬다. 남한 언론 기사였다. 해킹으로 공장 가동 중단. 직원 300명 실직 위기. 사장 눈물의 호소. 사진 속 사장은 울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영웅인가? 아니면 살인자인가?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왔다. 나는 이제 3년차 해커였다. 25살. 실력은 조직 내 상위 10%에 들었다. 여자 중에서는 1등이었다. 동강 오빠는 조장에서 부대장으로 승진했다. 우리는 더 큰 목표를 맡았다. 남한 시중은행. 목표는 단순했다. 고객 계좌에서 5천억 원을 빼내는 것. 그 돈은 김정은 비자금 계좌로 송금된다. 3개월간 준비했다. 은행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직원 PC를 해킹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획득했다. 백도어를 심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2019년 3월 15일. D-Day. 새벽 3시. 가장 보안이 약한 시간. 나는 최종 접속 권한을 받았다. 내 손에 5천억이 달려 있었다. 화면에 은행 서버가 떴다. 고객 계좌 목록이 보였다. 수십만 명의 잔액. 나는 송금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직원 PC 화면이 보였다. 메모장이 열려 있었다. 딸 이름 박수진. 백혈병 3기. 치료비 8천만 원 필요. 현재 모은 돈 2천만 원. 이번 달 월급 300만 원. 점심값 아껴서 50만 원 더 모으기.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나는 손이 멈췄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돈을 가져가면 저 아이는 치료를 못 받는다. 저 아이는 죽는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딸을 가진 엄마로서 나는 차마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옆에서 동강 오빠가 말했다. 현주야 왜 안 눌러? 빨리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거 하면 아이가 죽어요. 동강 오빠가 답했다. 우린 명령을 받았어. 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하겠어요. 오빠. 그 순간 교관이 뒤에서 총을 꺼냈다. 동무 박현주. 명령 불복종이요. 오빠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교관이 총구를 돌렸다. 동무 김동강.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교관이 웃었다. 좋아. 그럼 둘 다 해. 5분 안에 송금 완료 안 되면 둘 다 총살이요. 오빠가 내 어깨를 잡았다.
현주야, 우리 살아야 해. 나는 눈물이 났다. 손이 떨렸다. 오빠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함께 엔터키를 눌렀다. 5천억 원이 사라졌다. 화면에 송금 완료. 교관이 박수를 쳤다. 장하다. 포상금 각자 50만 원씩 주겠소. 나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오빠가 내 등을 두드렸다. 미안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죽어도 나가야 한다. 탈북을 결심했다. 하지만 여기는 일반 군부대가 아니었다. 24시간 감시, CCTV 80대, 출입문 3중 잠금, 휴대폰 없음, 외부 연락 불가, 가족 면회 연 1회,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해커였다. 나는 이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백도어를 알고 있었다. 몰래 준비를 시작했다. 첫째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파악. 둘째 출입문 전자키 복제. 셋째 탈출 루트 확보. 넷째 외부 연락망 구축. 가장 어려운 건 넷째였다. 인터넷은 철저히 통제됐다. 모든 접속 기록이 남았다. 하지만 다크웹은 달랐다. 우리는 업무상 다크웹에 접속해야 했다. 북한 해외 공작원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나는 그 루트를 이용했다. 중국 브로커를 찾았다. 암호화 메신저로 연락했다. 나 북한 해커다. 여자다. 탈북 도와달라. 3일 뒤 답장이 왔다. 비용 3만 달러. 비트코인으로 선불. 나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과거 해킹으로 빼낸 돈 중 일부를 몰래 비트코인으로 바꿔뒀었다. 김정은도 모르는 내 비자금 2천만 원어치. 나는 브로커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동강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나 나갈 거예요.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미쳤어. 여기서 나가면 죽어. 더군다나 여자가. 나는 말했다. 여기 있어도 죽어요. 오빠도 같이 가요.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난 못 가. 가족이 있어. 나는 알고 있었다. 오빠에게는 평양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다. 오빠가 탈북하면 가족이 수용소로 간다.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너라도 살아라. 나는 3개월간 탈출을 준비했다. 디데이는 5월 1일. 노동절. 모두가 행사 준비로 바쁜 날. 감시가 가장 느슨한 날. 오후 2시. 나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복제한 전자키로 비상구 문을 열었다. 감시 카메라는 이미 해킹해뒀다. 30분간 녹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지상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3년 만에 보는 진짜 하늘이었다. 산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브로커가 알려준 좌표. 북위 40도 12분. 동경 128도 34분. 중국 국경에서 15km. 5시간을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질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폐가 한 채. 안에 중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해커요. 맞아요. 여자인 줄 몰랐네. 상관없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권 여기. 가짜 신분증. 중국 조선족. 이름 김혜련. 나는 서류를 받았다. 내일 새벽 국경 넘는다. 준비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딸이 불효합니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동강 오빠 얼굴도 떠올랐다. 오빠 고마워요. 살아서 꼭 은혜 갚을게요. 새벽 4시. 남자가 나를 깨웠다. 출발한다. 차로 1시간을 달렸다.
두만강이 보였다. 강폭 50m. 얼음이 얼어 있었다. 5월인데도 추웠다. 남자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저게 중국이다. 20분 안에 건너야 해. 경비병 교대 시간이 20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손목시계를 줬다. 타이머 맞췄어. 20분. 시작. 나는 뛰기 시작했다. 강둑을 내려갔다. 얼음 위에 올라갔다. 미끄러웠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뛰었다. 10분 경과. 강 한가운데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발밑이 꺼졌다. 물에 빠졌다. 차가웠다. 숨이 막혔다.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다. 온 힘을 다해 올라갔다. 옷이 다 젖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5분 경과. 중국 쪽 강둑이 보였다. 거의 다 왔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 누구냐? 북한 경비병이었다.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총성.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또 총성. 다리 옆으로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었다. 중국 강둑. 손이 닿았다. 올라갔다. 중국 땅이었다. 뒤에서 경비병이 소리쳤다. 서희 반역자야. 하지만 그는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다. 나는 쓰러졌다. 숨이 턱까지 찼다. 울음이 터졌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중국인 브로커가 나타났다. 어서 와.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나는 중국 조선족 김혜련이 됐다. 3개월간 중국 연길에 숨어 있었다. 브로커가 한국행 루트를 만들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 50만 원. 북한에서는 엘리트 해커였는데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설거지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자유였으니까. 8월 15일 브로커가 말했다. 내일 출발. 동남아 거쳐서 한국 가는 거야. 여권 주고 비행기 태워줄게. 나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봤다. 평양 방향. 부모님,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동강 오빠도 언젠가 자유를 찾길. 2019년 8월 16일. 나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다. 태국 방콕 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가짜 신분증이 통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한국 대사관.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 탈북자예요.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며 안으로 안내했다. 직원이 나왔다.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북한 121국 소속 해커였습니다. 3년간 남한을 해킹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 모든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국정원 직원 2명이 왔다. 박현주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안가로 이동했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2개. 조사가 시작됐다. 이름, 박현주. 생년월일, 1994년 3월 2일. 출신지, 평양 중구역.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과학원 연구원, 어머니 인민학교 교원.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 소속, 121국 1조. 직책, 금융해킹 담당. 경력, 3년. 조사관이 물었다. 지금까지 해킹한 목록을 말해보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017년 7월 경기도 안산 자동차 부품 공장. 2017년 11월 부산 해운회사. 2018년 3월 서울 중소무역회사. 2018년 9월 대전 제약회사. 2019년 3월 서울시중은행. 조사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은행 해킹 당신이 한 겁니까? 저와 제 조장이 함께 했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나는 눈물이 났다. 은행 해킹할 때 한 직원 PC를 봤어요. 백혈병 딸을 둔 엄마였어요. 치료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그 돈을 훔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명령이었고 총을 겨눴고 저는 결국 그 일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다. 당신이 해킹한 기업들입니다. 피해액 총 230억 원. 실직자 850명. 파산 기업 2곳. 조사관이 말했다. 박현주 씨, 당신은 가해자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협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을 막고 싶습니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조사는 2주간 계속됐다. 121국 조직도, 인원 구성, 훈련 방식, 해킹 기법, 사용 프로그램, 타깃 선정 기준, 자금 흐름. 나는 아는 모든 걸 말했다. 마지막 날 조사관이 물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아니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8월 30일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땅, 꿈에도 그리던 이곳, 하나원으로 향했다. 3개월간 교육을 받을 곳, 차 안에서 서울 거리를 봤다. 드라마에서 본 그 풍경, 진짜였다. 다 진짜였다. 나는 울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왜 우세요? 나는 답했다. 행복해서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미안해서요. 하나원 생활은 낯설었다. 200명의 탈북민이 함께 생활했다.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아줌마들, 중국에서 오래 산 청년들, 북한 군인 출신들. 나는 말이 없었다. 내 정체를 숨겼다. 해커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한국어 교육, 자본주의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 3개월이 지났다. 2019년 12월 1일 수료식 날. 나는 새 이름을 받았다. 박지혜. 새로운 주민등록증, 새로운 인생.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 800만 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서울 구로구. 월세 40만 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자유였다. 일주일 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현주 씨, 아니 박지혜 씨, 만나고 싶습니다. 국정원 사무실, 사이버안보팀 팀장이 나를 맞았다. 우리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제안이죠? 화이트 해커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죠. 나는 놀랐다. 제가요. 제가 해킹한 나라를 제가 지킨다고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만큼 북한 해킹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속죄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출근했다. 신입 화이트 해커, 월급 250만 원. 동료들은 나를 탈북민으로만 알았다. 해커 출신인 건 몰랐다. 팀장과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첫 업무. 북한발 해킹 패턴 분석. 화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패턴, 내가 쓰던 방식이었다. 내가 만든 코드였다. 121국이 아직도 쓰고 있었다. 나는 바로 방어 코드를 짰다. 막았다. 팀장이 놀랐다. 박 연구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막았죠? 제가 이 패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나는 바빠졌다. 매일 밤 북한 해킹 시도가 들어왔다. 금융권, 공공기관, 병원, 언론사, 나는 하나하나 막았다. 동료들이 놀라워했다. 박 연구원 실력이 대단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독학이요.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대형 종합병원 전산망 해킹 시도, 환자 정보 탈취, 의료 장비 원격 제어, 중환자실 환자들이 위험했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이 해킹 방식, 익숙했다. 아니, 너무 익숙했다. 이건 동강 오빠 스타일이었다. 해커의 IP를 추적했다. 북한 평양 121국. 암호화 메시지가 떴다. 특수 프로토콜 121국만 쓰는 방식. 나는 해독했다. 현주야, 나다. 동강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빠, 살아있었다. 손이 떨렸다. 답장을 쳤다. 오빠, 나예요. 현주예요. 10초 뒤 답장. 알아. 너 찾고 있었어. 오빠 왜 이러세요? 병원 해킹하면 사람들 죽어요. 또 답장이 왔다. 나도 알아. 하지만 명령이야. 그리고 내게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화면이 깜빡였다. 새 메시지. 내가 탈북한 뒤 내 가족이 수용소로 갔어.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어. 너 때문이야.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냐? 아버지와 여동생은 아직 수용소에 있어. 나는 매일 그들을 생각해. 그리고 너를 원망해.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병원 전산망 60% 장악. 중환자실 산소 공급 장치 제어권 탈취. 5분 안에 막지 못하면 환자 12명 사망. 나는 키보드를 잡았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빠를 막으면 오빠 가족이 죽는다. 오빠를 놔두면 무고한 환자들이 죽는다. 또 메시지가 왔다. 현주야, 너는 선택해야 해. 나를 막으면 내 가족이 죽어. 나를 놔두면 그 환자들이 죽고. 4분 남았다. 팀장이 소리쳤다. 박 연구원, 뭐해? 빨리 막아. 동료들이 나를 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은행 해킹 때 기억나. 우리 함께 엔터키 눌렀잖아. 이번에도 함께 누르자. 3분 남았다. 나는 답장을 쳤다. 오빠,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이제 그만해요. 답장이 왔다. 난 못 멈춰. 멈추면 내가 죽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지쳤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2분 남았다. 갑자기 새 메시지. 현주야,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나를 막아줘.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뭐라고요? 나를 막아. 내가 실패하면 나는 총살이야. 드디어 자유야. 그리고 너는 환자들을 구하는 거야. 윈윈 아니야. 1분 30초. 오빠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답장이 왔다. 현주야, 나 너 믿어. 너는 착한 애야. 그래서 탈북했잖아. 나도 너처럼 용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자유를 선택할게. 1분 남았다. 나는 울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방어 코드를 짰다. 오빠 해킹을 역추적했다. 차단 명령을 입력했다. 30초.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고마워 현주야. 잘 살아.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 일로 너 탓한 거. 사실 너 잘못 아니야. 내가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지. 너는 죄 없어. 15초.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차단 완료. 병원 전산망 복구. 환자들 안전. 화면이 꺼졌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요. 박 연구원. 당신이 12명을 살렸습니다. 3일 뒤 북한 소식통 보고 121국 소속 해커 김동강. 임무 실패로 공개 총살. 나는 신문을 보며 울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지킨 건 나였다. 오빠가 준 자유. 나는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2024년 11월. 지금 나는 여전히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일한다. 5년째. 지금까지 막은 해킹 시도 23,000건. 구한 기업 580곳. 보호한 국민정보 1억 2천만 건. 동료들은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가 과거의 해커였다는 걸. 내가 과거의 가해자였다는 걸.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다. 2019년 내가 해킹했던 그 은행. 그 직원을 찾아갔다. 백혈병 딸을 둔 엄마. 5년이 지났다. 딸은 치료를 잘 받았을까? 은행 로비에서 그녀를 봤다.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옆에 고등학생 딸이 있었다. 건강해 보였다. 살아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다가가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5년 전 당신 돈을 훔친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후회해서 돌아왔어요.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돌아섰다. 그때 딸이 웃었다. 엄마한테 뭔가 얘기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면 충분했다. 오늘도 나는 출근한다. 키보드 앞에 앉는다. 북한발 해킹을 막는다. 이게 내 속죄다. 이게 내 싸움이다. 동강 오빠. 오빠가 준 자유로 나는 오늘도 싸워요. 오빠 목까지.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오빠 가족을 꼭 찾아갈게요. 오빠가 하지 못한 사과. 내가 대신할게요.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싸울게요. 키보드로, 코드로, 자유를 위해.